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공시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이죠. 넥스트라 에너지에 4,374억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최근 매출 대비 1.93% 수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장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대체거래소 연결합니다. 박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오늘까지 10개 종목이 거래되는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0개의 종목들이 더 추가가 될 텐데요. 3주차 새 단장을 할 넥스트레이드도 기대해보면서 지금 시각 거래를 시작한 10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관세 전쟁이 격화될 우려 속에서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유럽산 와인에 200% 관세 매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이 미증시에 먹구름을 들이우자 우리 시장에도 먹구름을 들이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프리마켓 상승으로 출발해주는 모습입니다. 롯데쇼핑이 1% 넘게 상승불 켜고 있고요. 제일기획 역시나 몇 주가 거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LG유플러스도 아침에 상한가로 출발을 했었죠. 딱 한 주 만에 거래가 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대체거래소 거래하실 때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꼭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보셔야겠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를 상대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간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만큼 과징금 리스크가 예상보다 낮은 규모로 결정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높은 주주 환원율로 통신주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거라는 증권가 전망이 전해졌지만 오늘은 아직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 부합권 근처에서 머물고 있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 주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 가까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장을 마치고 주당 4,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죠.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6만 원 넘어섰고요. 동국제약은 10%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정맥 순환제, 장애 개선제, 센시알 가격을 4월부터 10% 인상한다고 밝혔죠. 최근 제약업계가 원자재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 이 발매 후 첫 인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향후 실적엔 어떤 영향 미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동국제약 곧바로 강부합권에서 약부합권까지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FA는 1.4%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어제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장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이 밖에 YG엔터가 1%대 하락세 그리고 컴투스가 0.33% 강보합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당 1,3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결산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하면서 오늘장 기분 좋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이제 LG유플러스도 그렇고 오늘 제일기획도 그렇고 이 한 주 거래 그러니까 단주 거래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이 프리마켓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이 거래 가능 종목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나면 이제 이런 현상들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제일기획은 하락 전환했고요. 이외에도 SFA도 상한가로 출발했지만 지금 거래량 몰리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지켜봐야겠네요. 자, 나연우 파트너님 어제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죠. 반도체 소재 기업인 LK캠 장중 상한가를 달성했더라고요.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어제 우리 반도체 업황을 말씀드릴 때 소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잡아드렸던 추천주 바로 LK캠이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나와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기업 내용 대비해서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어제 상한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기회비용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수익 실현하시는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장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그리고 자녀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전히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4만 원까지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함께 제시드리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장도 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예, 저는 방산주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방산주 지금 굉장히 좋죠. 유럽연합에서 4년 동안 1,200조 규모 방위비 증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에 배경에는 이젠 트럼프가 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 이런 것들을 줄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방위비를 올려야 돼요. 그렇게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뭐 해외 호주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 육해공으로 굉장한 지금 수출 호재들이 호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 새로 나오는 얘기들도 변수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유럽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의 방산주 논리는 유럽이 못 만드니까 우리 쪽으로 수입을 하겠지였는데 어제 폭스바겐 얘기들도 그렇고 네. 유럽이 지금 자체적으로 좀 늘리게 되면 이런 논리들이 좀 흔들리지는 않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예.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서 이렇게 보통 공장을 짓는 것도 그렇고 생산 능력을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아실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장도 짓는 것도 포함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들, 현대그룹 굉장히 훨씬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증강을 한다면 그 유럽연합 측에서는 바로 이렇게 생산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려면 저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폭스바겐 뉴스들은 노이즈 정도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보일 수 있겠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혜가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슈들 사이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저는 우리 하나시스템하고 MNC 솔루션을 관심주로 잡아드리겠는데요. 먼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통신, 군 통신이라든지 방산 쪽 이런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 예.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유텔셋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기업인데 이게 유럽판 스타링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자적으로 지금 유럽이 홀로 서기를 나서게 되기 때문에 이런 유럽판 스타링크 유텔셋 원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하나그룹 지금 방산 우주항공 쪽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자,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방산용 모션 컨트롤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뭐 K2 전차라든지 자주포, 기타 등등 우리나라 잘 나가고 있는 방산 제품에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통 방산 기업들의 부품들은 방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런 우주 항공, 로봇 쪽에도 접목이 돼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이 부품 같은 경우가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로봇 쪽에 앞으로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아직 상승의 모멘텀은 남아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상중 파트너님의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저는 원전 이슈에 좀 주목을 좀 해봤는데요. 한국수자력 원전이죠. 이제 체코 원전 협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3월에 늘 기다리고 계시는 뉴스죠. 체코 원전 곧 마무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우려가 됐던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관계도 이제 마무리가 좀 잘 됐고요. 이제 그동안에 그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됐고, 특히나 이제 한국수자력 원자원이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한미 합작으로 기술 협력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앞으로 유럽 시장을 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런 자리를 좀 확고하게 좀 굳혀지게 됐다. 그래서 선진 시장이 유럽의 첫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거의 3년 만에 원전을 수주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탈원전에서 다시 한번 탈원전, 다시 한번 원전을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그린 에너지 같은 풍력이라든지 어떤 태양열 이런 것들이 사실 AI 시대에 전력을 좀 수급하는데 다소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앞으로 SMR에 대한 좀 기대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두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주목해 주셨는데 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수주 소식도 있기도 했는데 이 두 종목들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계획으로 한 10조 정도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관련해서도 터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좀 수주를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SMR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AI 시대에 원전을 따로 보지 마시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이제 SMR 원전이죠. 대형 원전 같은 거를 연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SMR 선박 모델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영위를 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죠. 근데 최근에 대우건설과 SMR 협력을 하게 되면서 미래 원자력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향후에 유럽 시장을 들어갈 때 같이 KPS와 들어가면서 매출 부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그럼 굳이 꼽아보자면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탑픽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이제 대장주고 이제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저는 한전 KPS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모 자체가 가벼워서일까요? 그렇죠. 좀 가볍다 보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점적으로 이제 중심에 두시고 한전 KPS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투자하시는 데는 한전 KPS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원전 가운데는 한전 KPS 보셨고요. 이어서 나연호 파트너님, 네. 지금까지 나온 이슈 더해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공략주, 오늘 좀 볼 만한 이슈들 더 있을까요? 예, 역시 좀 로봇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휴머노이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역시 패권 전쟁이죠. 미국과 중국, AI부터 뭐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어제 구글에서 로봇 전용 AI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에 또 맞춰서 중국에서도 유비텍이라는 중국 로봇 기업이 그러니까 상용하죠. 실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6천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로봇들이 이제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굵직한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과 행보를 봤을 때 테슬라, 현대차 이런 완성차 업체까지 이런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해서 연내로 우리 연말 내에 그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밝힌 만큼 그게 바로 산업의 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휴머노이드 중심적으로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로봇을 말씀드릴 때도 제가 예.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액추에이터 쪽. 관절 같은 거죠? 쉽게 네, 말하면. 관절. 쉽게 예. 생각해서 이런 관절 쪽인데 액추에이터 부품 관련주도 의미 있게 보시자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SK가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지금 부각이 그렇게 크게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추에이터와 SK그룹 로봇 사업 관련주에 주목을 하시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시메스와 하이젠 R&M 두 종목 제시 드리겠습니다. 논리들을 봤을 때 SK 그러니까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SK가 이어지는 뭔가 찾는다고 이제 하시는 건데 예. 유일 로보틱스 말고 시메스를 또 골라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유일 로보틱스도 좋게 보는데요. 유일 예. 로보틱스도 똑같이 SK온에서 투자를 한 기업이지만 SK그룹의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 사업을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시메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지분 6.6%를 투자를 해서 예.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SK 로봇 사업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시메스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자리다. 함께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이에요. 역시 휴머노이드 쪽에서 그리고 협동 로봇. 이 협동 로봇도 요즘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런 액추에이터 쪽 공급망이 원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하이젠 R&M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현상준 파트너님이 주목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 AI를 좀 주목하셨더라고요. 어떤 뉴스들이 이 섹터를 움직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과기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인공지능 AI 중심으로 공격적인 좀 투자를 좀 확대한다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AI 섹터가 최근에 돌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전에 한 달 전이죠. 이제 AI 섹터 관련해서 뭐 AI 의료, 뭐 AI 관련된 이제 뭐 제약이라든지 뭐 일반 AI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로 좀 많이 양분돼서 AI 섹터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지수도 좀 안 좋았고 수급이 돌지를 않으면서 AI 섹터가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투자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죠. 토마토 시스템이 장중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을 정도로 AI 이제 의료에 관련된 이슈가 좀 도른 만큼 AI 섹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해서 AI 신약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보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온코크로스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이제 AI 섹터들이 다 좀 분산돼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왔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눌림 자리가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서 관련된 AI 종목도 한 번 더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기술 분쟁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1차 이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죠. 기술 분쟁이 아닌 이제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기술 분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 관련돼서도 같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온코크로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는 좀 조정을 겪고 이제 좀 다시 반등의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의료 AI를 특히 주목하신 것 같은데 온코크로스는 어떤 점들에 주목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이제 본격화하는 업체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는 그 전에는 이제 임상 실험을 하나하나 좀 따져서 이제 많은 비용이 들었었는데 AI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특히나 요새 이제 양자 시대니까 양자 컴퓨터까지 도입이 되면서 의료 관련된 특히 이제 신약 개발은 사실 그 단가가 비싼 이유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 약값에 많이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AI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런 이제 첨단 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약값이 많이 저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온코크로스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마토 시스템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의료 AI라든지 그런 AI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코크로스 주목하셨는데 사실 신약 개발 AI 하면 뭐 루닉도 있고요. 신테카 바이오도 있는데 왜 온코크로스를 주목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제 9%대 급등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루닉도 괜찮고 다 좋은데 사실 이제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이제 신약 개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암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스캔을 해서 확인하는 쪽이라서 많은 수급을 받았었는데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많은 시세를 받지를 못하다가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 기반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늘 수급에 초점을 맞추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급까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고 계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상향 리포트와 미국 시장에서 신제품 출시 소식 알린 셀트리온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보시죠.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과 함께 합병법인을 출범했던 셀트리온이 올해부터 그 본격적인 효과를 누릴 거란 전망 나옵니다.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해외 확산과 수익성 개선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며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성장 동력은 신제품 론칭과 진펜트라의 매출 증가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고마진 신제품 5종이 유럽과 북미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또 점유율 높은 스텔라와 악템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미국의 의약품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9개월치 재고를 미리 확보해 놓음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을 마쳤다는 평가 나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조 2,42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카카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없었던 AI 모멘텀의 발생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카카오의 현재 주가는 43,000원대인데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53,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카카오의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오픈 AI와의 제휴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올해 최대 실적을 노립니다. 지난 2월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는데요.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카카오톡 내에 챗 GPT를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외에도 다양한 AI 신사업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NH투자증권은 카카오의 올해 영업이익을 6,021억 원으로 예상,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준인데요. AI와 함께 반등에 나선 카카오, 올해 행보 주목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전략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호 파트너님께서 현대코퍼레이션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는 재건주로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현대코퍼레이션, 범현대가 계열의 종합무역상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PBR이 0.4배, 그다음에 PER이 2.7배, 굉장히 이런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상법 개정안에 따른 수혜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저평가 구간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최근에 알래스카 LNG 사업에 따른 철강, 그리고 정유화학 쪽 요즘에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정리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주말장이기도 하고 오늘은 안정용 종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데 과매도권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자,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어제 캔들을 보시면 몸통이 굉장히 얇은 이 도지로 마감을 해줬거든요. 낙폭 과매도 구간에서 이런 도지 캔들 어느 정도 하방을 경직해주는 확보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에서 이번 주 음선을 줬기 때문에 이번 주 음선 준다면 다음 주 양선 자리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형 종목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26,200원을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26,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 2만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저희 전문가분들이 언급한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 보이는 걸 보면 차트가 다는 아니지만 최근의 장은 단기 차트 분석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이 유효한 것 같은데 현 파트너께서는 오늘 차트 분석 어느 공략주가 유효하다고 보세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로를 좀 우리로. 바꿔봤는데 양자 관련주입니다.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 다른 지표보다도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양자 관련해서는 이제 이슈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전략기술에 6.4조를 투자한다. 특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에는 3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양자가 들어가죠. 거기에 다음 주 GTC 2025가 좀 잡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자의 날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음 주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슈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로를 좀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최근에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거래량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많이 소화를 했다. 그러니까 악성 매물을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원, 손절가는 1,1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면서 다음 주 공략을 해보시면서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